제가 그 HIV 환자한테 하지 못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저는 혹시 자기의 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안녕하세요. 네,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의료인류학을 공부하는 내과 의사 이기병 교수님과 함께 어떤 사회적 낙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비만 환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볼 때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이 굉장히 공고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떤 비만의 어떤 편견, 낙인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리면서 굉장히 좀 혼돈스럽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비만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됐고요. 네. 근데 왜 이런 낙인들이 불필요하게 그분들이 치료를 못 받게 하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제 책에 나온 예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HIV 환자와 연관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에 AJAR에 실렸던 논문에 보면 네네. 이제 에스와티니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네. HIV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트리트 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HIV 환자들을 찾아내서 네. 그들을 어떤 센터로 이제 불러 모아서 네. 그들에게 이제 약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들에게 경관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셋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무상으로 치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HIV 맞습니다. 그 네.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를. 네네네. 항바이러스제가 있으니까 네네. 그 안티바이럴 트리트먼트를 해서 HIV를 더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에이즈 환자는 사실 안 갈 이유가 없네요. 그럼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네. 그렇게 잘 시작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가에 관한 얘기를 이 논문은 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 낙인이라는 스티그마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 유명한 건 아마 어빙 고프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던 이론일 겁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얘기했던 얘기 중에서 불명예자와 잠재적 불명예자라는 것을 구분합니다. 불명예자는 낙인이 가시화된 사람들이죠. 누가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상태이고 잠재적 불명예자는 그 낙인을 숨길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걸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불안 속에 살겠네요. 그렇죠. 고프만은 위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위장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HIV는 에이즈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 달라요, 맞아요. 네네. 네. HIV는 일단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인을 맞아요. 이제 HIV 양성 환자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에이즈는 이제 그 HIV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면역력을 다 침투해서 일정 이하로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증상이 발생하고 증상이 생긴 사람. 네,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에이즈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에이즈 환자가 되면 이제 반점도 생기고 맞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사실은 낙인이 가시화되는 거. 그쵸, 가시화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불명예자. 그쵸. 불명예자가 되는 인 거고, 단지 근데 에이즈도 아직 가지 않은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낙인이 가시화되기 전이니까. 저 봐서는 사실 모르니까요. 전혀 네. 모르죠.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치료의 대상인 그쵸. 거죠. 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면역력도 더 안 떨어지고 전염력도 또 약간 컨트롤이 되고 그쵸. 네. 이런 식의 맥락으로 가기 때문에 이들의 치료가 중요한데 근데 처음에는 이 치료가 잘 유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가시화된 불명예자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반점 나오고 이러기 네, 전에 네. 내가 치료를 받아야겠다 네, 생각을 하니까. 맞습니다. 네, 조건이 딱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고 당연하죠. 그리고 그 검사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야 된다는 조건 하에 약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인데 그 센터가 정해져 있는 거죠. 글로 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맥락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여러 명의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진료받고 치료받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이거 맥락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 가는 사람들은 HIV 환자들이다. 그렇죠. 거기 가서 약 받고 검사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HIV 양성 환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낙인을 가시화하지 않으려고 먹었던 약인데 오히려 거기 가는 게 가시적인 낙인이 되어버리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 에이즈에 대한 공포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또 어쩌면 더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던 거군요. 그 낙인을 가시화하지 않으려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가시화된 낙인의 대상이 되는 그 범주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실제로 그 프로그램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 질병이 생기게 되는 맥락들이 또 사실 있잖아요. 네.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상황과 사연이 또 다 다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어떤 이미지들만 그 안에서 보기 때문에 정말 편견이 씌워지고, 쓰셨던 책에서 인상 깊었던 게 그 알코올 중독자로 나오는 그 외국인 노동자분, 그분의 삶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슬픈 길로 걸어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편견, 네. 실제로 그게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이미 원천적으로 그 편견으로 인해서 차단이 돼버린다는 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단지 술을 많이 마시는 것 이상의 것들이 맞아요. 계속 그에게 달라붙었던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문제가 어떤 중독 치료소를 가는 게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불명예가 특히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께는 굉장히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서 아예 그 치료로 접근조차 못하게 만들었던.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편견을 씌우고 불필요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건 잠재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위해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잠재적 불명예자라는 게 굉장히 이해가 되는 게, 비만이셨던 분들이 살을 많이 또 빼세요. 굉장히 네. 정말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는 사실 살찐 사람이었다는 본인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네. 그런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 공포스럽고. 그래서 내가 그 비만이었던 걸 감춰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공포가 생기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식증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거식증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식이장애 중에 하나거든요. 사망률이 높죠. 긴장과 불안 속에서 발생하는 우울증, 여기로 인한 또 뭐 좋지 않은 결과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는 정말 사회가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의식적으로 줄여 나가려는 노력을 하면은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그 HIV 환자한테 하지 못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혹시 자기의 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거기 보면 이제 종교적 믿음이나 뭐 이런 거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골몰해서 그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HIV를 치료하는 일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2002년에 어떤 그 란셋에 실렸던 내용들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HIV 환자를 바라볼 때는 급성 감염병의 범주가 아니라 마치 고혈압, 하이퍼텐션, 이 고혈압의 환자를 생애 내내 진료하는 것 같은 텐션과 친밀감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정확히 실패했던 것인데요. 네, 그 환자를 그렇게 대하지 못했죠. 안성질환 환자. 네. 고프만이 해줬던 얘기가 하나 있기는 해요. 잠재적 불명예자들이 여는 가장 무도회에서 친밀한 사람들은 그 잠재적 불명예자가 의도하지 않은 수준까지 그 사람들을 회복하는 범주를 끌고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얘기하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그런 친밀감을 고혈압 환자를 동네 의사가 마주대하듯이 오셨어요 하고 얘기하고 이제 안부를 묻는 관계로 다가가듯이 이런 식의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그 사회적 범주가 더 확장됐더라면 아마 좀 다르지 않았을까. 서로를 그냥 좀 마주보고 네. 치료받아야 될 병이 있다면 그냥 정말 그거는 개인의 어떤 건강과 행복한 삶의 위해가 되니까 네. 필요한 의학적인 서비스나 돌봄이 있다면 기꺼이 가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고, 병을 가졌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잖아요. 네. 그 고통 이상의 어떤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과 좀 이야기 나누고 싶었고요. 네,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좀 이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